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어디 보자. 릴만두님, 네파이님 어서 오세요. 제가 조금 실수로 졸아버려가지고 제가 책을 읽어드린다고 일찍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깜빡하고 피곤해서 졸아버렸어요. 미안해요. 네, 그래도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깜빡하고서는 아이고야 이거를 깜빡하고서는 졸아버렸어요. 피곤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래가지고 그냥 공지하고 오늘 너무 피곤해서 휴식을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책 읽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되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 약간 얘기는 좀 알고 있을까요? 약간의 스몰 토크 같은 거 약간 하다가 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 읽겠네? 아니요, 저 늦게 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워낙 늦게 자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졸리긴 한데 약간 자고 왔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약간 잠을 자고 왔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 괜찮아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약간 그냥 진짜 약간 피곤한 거일 뿐이에요. 맞다. 약을 안 먹었다.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약을 안 먹었네 내가. 약 지금이라도 먹어야겠네요. 잠시만요. 약 좀 빨리 먹고 올게요. 제가 허리 디스크 약을 먹었어야 됐는데 깜빡하고 먹는 거를 안 먹어서. 야, 약이 많이 쓰네요. 진짜로 약이 너무 많이 써요. 먹기 싫다. 뭐 그래도 약이니까 쓰죠. 맞아요. 약이니까 쓴 거긴 해요. 그래서 다들 잠깐 동안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제가 다시 방송을 켰는데 그동안 뭐 편하게 쉬셨나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너무 피곤해서 기절하다시피 약간 낮잠? 이게 시간대가 조금 그래가지고 낮잠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쪽잠을 잤어요. 어이구야. 잠시만요. 제가 지금 뭐 하나를 떨어뜨려가지고 금방 줄게요. 아이고야, 됐다. 바보 아니에요. 저 바보 아니에요.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어제 읽다가만 어린 왕자라는 책을 계속 읽어드릴 거예요.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장까지 읽었더라? 맞아요. 이제 14장까지 어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5장부터 읽게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약간 딸꾹질이 나가지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책을 읽다가 제가 갑자기 아무 말이 없게 되면서 움직이는데 아무 말이 없다 싶으면은 아마 기침이나 딸꾹질이 나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또 책 읽는데 약간 제가 어린 왕자랑 다른 인물들이랑 목소리 톤을 다르게 읽어가지고
목에 약간 무리가 가서 중간에 잠깐씩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워낙에 투톤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 목소리 톤이랑 그 어린 왕자 톤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만 조금 있으니까 그럴 때만 조금씩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딱 1분 뒤인 35분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35분부터 천천히 어제 읽던 어린 왕자를 15장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배경음악도 바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켜둔 채로 조용히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날씨가 정말 춥네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진짜 저녁은 날씨가 너무 추워요. 아침에도 춥고 점심에도 추운데 저녁은 그 추움이 괴가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약속한 35분이 되었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읽어드리던 어린 왕자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어린 왕자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별은 10배나 더 큰 별이었어요. 그 별에는 여러 권의 책을 쓴 한 노신사가 살고 있었어요. 저런 탐험가가 오는군. 그는 어린 왕자가 나타나자 이렇게 외쳤어요. 어린 왕자는 책상 위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그는 이미 멀리 여행을 한 참이었어요.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니? 노신사가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두꺼운 책은 뭐지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나는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그건 말이야. 바다가 어디에 있고, 강이 어디에 있고, 도시가 어디에 있고, 산이 어디에 있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학자를 말하지. 그거 참 재미있네요. 이제야 직업다운 직업을 가진 분을 만났네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슬쩍 둘러보았어요. 그는 이토록 위험 있는 별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참 아름다워요. 할아버지의 별은요. 이 별엔 태양도 있나요? 나는 말해줄 수가 없구나. 지리학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산은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어요. 나는 말해줄 수가 없구나.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역시 말해줄 수 없구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면서요. 그래, 맞아. 하지만 난 탐험가는 아니야. 나는 이별 저별 탐험가를 하나도 못 만났어. 도시, 강, 산, 바다, 대양과 사막을 새러다니는 사람이 지리학자가 아니거든.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돌아다닐 수가 없단다. 자기 책상을 떠나는 법이 없는 거야. 서재에서 탐험가를 맞아들이지. 지리학자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탐험담을 기록하는 거야. 그러다가 탐험가들 중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에 흥미가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도덕성을 조사하게끔 하는 거야. 그건 왜요? 거짓말한 탐험가는 지리학자의 책에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 역시 마찬가지야.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주정뱅이는 모든 걸 둘로 보기 때문이야. 그러면 지리학자는 한이 하나밖에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있다고 기록하게 되지. 투명이 나쁜 탐험가를 저도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탐험가의 품행이 좋으면 우리는 그가 발견한 것들을 조사한단다. 가보나요? 아니, 그 일은 너무나 복잡하지. 하지만 탐험가에게 증거물을 내놓으라 요구하지. 예를 들면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에게 큰 산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지.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서 말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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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데 넌 멀리서 왔구나. 넌 탐험가라구나. 내 별에 대해서 말해다오.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큰 등록부를 펼치더니 연필을 깎았어요. 우선 연필로 탐험가의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잉크로 적으려면 탐험가가 증거물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자, 시작할까? 지리학자가 기대에 가득 차서 물었어요. 오, 내 별은 그다지 재미있지 못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셋 있는데 불 있는 화산이 둘, 불 꺼진 화산이 하나예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지리학자가 말했어요. 꽃도 하나 있고요. 우리는 꽃 따위는 기록하지 않는단다. 지리학자가 말했어요. 왜요? 내 별에서 가장 예쁜 건데. 꽃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야.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지리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리학 책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야. 절대로 유행에 뒤떨어져서는 안 돼. 산이 자리를 옮기는 건 아주 드문 일이야. 대양이 물이 마른다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기록하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꺼져 있던 화산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리학자는 말했어요. 화산이 죽었건 살았건 상관없어. 그건 우리에게 똑같은 거야. 중요한 건 산이야. 산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덧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 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건 머지않아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뜻이야. 내 꽃이 머지않아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요? 물론이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어요. 내 꽃은 덧없는 거구나. 내 꽃은 세상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네 개의 가시밖에 가진 것이 없고 그런 꽃을 내 별에 단 혼자 남겨두었다니. 이것이 처음으로 그가 후회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금 용기를 내었어요. 제가 어떤 곳을 방문하는 게 좋을지 조언 좀 해주실래요? 지구란 별이 있어. 그 별은 평판이 좋거든. 지리학자가 대답했어요. 어린 왕자는 자기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15장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아, 죄송해요. 오늘 저녁인데 살짝 목이 안 좋아서 자꾸 기침이 자꾸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일곱 번째 별은 지구였어요. 지구는 보통 별이 아니에요. 이 별엔 왕이 111명, 지리학자가 7,000명, 상인이 90만 명, 술꾼이 750만 명, 허영쟁이가 3억 1,100만 명, 이를테면 거의 20억 가량의 어른들이 살고 있어요.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의 6대주를 통틀어 460만 2,511명이나 되는 점등인들이
진짜 군대처럼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지구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상상이 될 거예요. 좀 멀리서 바라보면 정말 찬란했어요. 그 군대의 움직임은 오페라 발레단의 움직임 것 같았고요.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점등인들 차례였어요. 그들은 곧 불을 붙이고 잠을 자러 왔어요. 그 다음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점등인들이 춤을 추며 들어왔어요. 그들 역시 무대대로 사라졌어요. 그러자 이번엔 러시아와 인도의 점등인들 차례였어요. 이어서 아프리카와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순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대에 들어가는 순서를 단 한 번도 헷갈리지 않았어요. 정말 굉장했어요. 단지 북극의 하나뿐인 점등인과 남극의 하나뿐인 점등인, 이 두 점등인만이 한가롭고 태평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1년에 2번만 일을 할 뿐이었거든요. 재치를 부리다 보면 때때로는 진실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점등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나는 정직하진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전해줄 위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지구에서 아주 작은 지하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구에 사는 20억 주민이 똑바로 서서 좀 좁히기만 하면 어떤 커다란 공적 화학에서 사방 20마일 넓이의 광장 하나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태평양의 작은 섬 하나에 인류를 빽빽히 채울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어른들은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을 테지요. 자신들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치 바오밥 나무처럼 커다랗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개선을 좀 해보라고 조언을 하세요. 그들은 숫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뻐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까지 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건 쓸모없는 짓이니까요. 내 말을 믿으면 돼요.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몹시 놀랐어요. 혹시 별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달빛과 같은 고리가 모래속에서 움직였어요. 좋은 밤이야.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말을 걸었어요. 좋은 밤. 뱀이 인사를 받았어요. 내가 어느 별에 도착한 거니?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여긴 지구고, 여긴 지구야. 아프리카고. 뱀이 대답했어요. 아, 그럼 지구엔 사람이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엔 사람이 살지 않아. 지구는 넓단다. 뱀이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바위 위에 앉아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에서 별이 빛나는 건 언젠가는 저마다 자기 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라는 것 때문이야. 내 별을 봐. 바로 우리에 있어. 하지만 얼마나 먼 곳인데. 어린 왕자가 한 말이에요. 아름답구나. 여긴 뭐 하러 왔니? 뱀이 말했어요. 꽃하고 문제가 생겼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었어요. 마침내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은 어디 있니? 사막은 좀 쓸쓸하구나. 사람들이 사는 건 역시 쓸쓸해.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뱀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너는 이상한 짐승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마침내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 죄송해요.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버렸어요. 하지만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 더 강하단다. 뱀이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어요. 넌 그렇게 세지 않을 거야. 넌 발도 없잖아. 여행도 할 수 없을 텐데. 나는 배보다도 멀리 널 데려갈 수 있어. 그러고는 뱀은 마치 금발치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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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건드리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지. 그러나 넌 순수하고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안 돼 보이는구나. 이 바이트성의 지구에서 지내기에 너는 아주 약해. 만일 내 별이 너무나 그리우면 어느 날이고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정말이야. 뱀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그래, 잘 알았어. 그런데 넌 왜 곧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냐?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나는 그걸 모두 풀지.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었어요. 어린 왕자는 성을 가로질러 가다가 우연히 꽃 한 송이를 만났어요. 꽃잎을 셋 가진 아무것도 아닌 꽃 한 송이를.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어요. 안녕? 꽃이 인사했어요. 어린 왕자는 예의를 갖춰서 물었어요. 꽃들은 예전에 대상이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 말이니? 내 생각엔 67명쯤 있어. 여러 해 전에 그들을 보았거든.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잘 알 길이 없어. 바람이 그들을 데려갔나 봐. 그들은 뿌리가 없거든. 그 때문에 그들은 무척이나 어렵거든.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이별을 고했어요. 잘 가. 꽃이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1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기침이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오늘 안에 다 못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왕자 책을. 미안해요. 일단은 목이 그래도 일단은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오늘 끝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9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랐어요. 어린 왕자가 알고 있었던 산이라곤 고작 어린 왕자의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화산 3개가 전부였어요. 그는 그 중에서 불 꺼진 화산을 의자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높은 산에서라면 이 별 전체와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바늘처럼 뾰족한 바위 꼭대기 위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안녕! 어쨌든 왕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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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메아리가 대답했어요.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톨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난 외톨이야. 난 외톨이야. 난 외톨이야. 메아리가 대답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이상한 별이로군. 모든 것이 메마르고 뾰족하고 거칠고 무서워 보여.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남의 말만 되풀이하고. 아, 라이트닝 2만90님 어서 오세요. 좋은 저녁이에요. 내 별엔 꽃 한 송이밖에 없지만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었는데 그러나 어린 왕자는 모래와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걸은 뒤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길은 모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어요. 그는 장미가 활짝 피어있는 정원 앞에 서 있었어요.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어요. 꽃들은 모두 어린 왕자의 꽃과 닮았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서 물어보았어요. 우리는 장미꽃이란다. 장미꽃들이 대답했어요. 어린 왕자는 갑자기 슬픔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의 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같은 종류로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 한 곳에 닮은 꽃이 5천 송이나 있다.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화가 나겠지. 창피한 꼴을 겪지 않으려면 큰 소리로 기침을 하고 죽는 신용을 하겠지. 그럼 나는 할 수 없이 돌바른 척 해야겠지. 안 그랬다간 정말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졌으니까 난 부자라고 생각했지. 평범한 잠꽃은 줄인 줄 모르고 그것하고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이 3개? 게다가 그중 하나는 영원히 죽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왕자가 되겠어?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어요. 여기까지가 2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음, 이제 절반 정도 읽었네요. 아직 절반 정도는 남아 있어요. 절반 정도는 남아 있고, 저녁 늦게까지 읽을 정도의 분량은 되는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안녕. 여우가 인사했어요. 안녕. 어린 왕자는 얌전히 인사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난 여기에 있어. 사과나무 밑에. 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넌 누구니? 정말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어요. 나랑 놀자. 나 너무 슬퍼.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제안했어요.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야. 여우가 말했어요.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깊이 생각한 끝에 다시 물었어요. 길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지? 넌 여기 아이가 아니구나. 넌 뭘 찾고 있니? 여우가 말했어요.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인데?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 그 총으로 사냥을 하지. 그래서 아주 거북해. 그들은 닭도 키우는데 그게 유일한 낙이야. 넌 닭을 찾고 있니? 아니야.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건 너무나 잊혀져 있는 거지.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어요.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내겐 넌 아직 수십만 아이들과 같은 어린아이일 뿐이야. 난 내가 필요하지 않고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에게는 내가 수십만 마리의 여우들과 같은 여우에 불과하니까 말이야.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은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밖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될 거야. 나는 너에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여우가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겐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인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럴 수 있지. 지구 위엔 온갖 생물이 다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어요. 아, 지구에서 그런 게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여우는 몹시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른 별에서야? 그래.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없어. 재미있네. 그럼 닭은? 없어.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여우는 하던 이야기로 되돌아갔어요.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서로 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해. 그래서 난 좀 권태로워. 그러나 너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것처럼 밝아질 거야. 다른 불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가 나면 나는 땅속으로 숨을 거야. 하지만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밀밭이 보이니?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나한테 쓸모가 없거든. 밀밭을 보아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슬퍼. 그러나 내 머리칼은 금빛이야. 그래서 내가 날 길들인다면 정말 신날 거야. 밀도 금빛이기 때문에 밀은 너를 기억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고. 여우는 말없이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어요. 제발 나를 길들여 주렴. 여우가 말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난 시간이 별로 없는걸? 나는 친구들을 찾아야 해.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어린 왕자가 대답했어요. 누구나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뭘 알 만한 시간조차 없어. 그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을 사면 돼.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거야. 내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이면 돼. 여우가 말했어요.
널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돼. 우선 넌 나와 좀 떨어져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는 거야. 난 곁눈질로 너를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씨앗이거든. 그러면서 날마다 너는 조금씩 더 가까이 앉으면 돼. 여우가 대답했어요. 그 다음날 어린 왕자는 다시 왔어요. 여우가 말했어요. 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가령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이제부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난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이미 난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난 알 수 없을 거야. 의뢰가 필요해. 의뢰가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것도 너무 잊혀져 있는 것이지. 그건 어떤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를테면 나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에게도 의뢰가 있지.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하고 춤을 춘단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목요일이 아주 신나는 날이지.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지.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날마다 같은 날들일 거야. 그러면 내겐 휴일이 없게 될 거고. 여우가 말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는 말했어요. 아, 울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난 조금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길들여주기를 원해서.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물론 그랬지. 여우가 말했어요.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맞는 말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여우가 말했어요. 그럼 넌 하나도 얻은 게 없잖아. 얻은 게 있어. 저 밀 색깔이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어요. 영삼이님 어서 오세요. 좋은 저녁이에요. 지금 어린 왕자를 읽고 있었답니다. 여우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덧붙였어요. 장미들을 보러 가렴. 너는 내 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에게 이별의 인사를 하러 와. 그럼 비밀 하나를 선물로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어요. 너희들은 내 장미야. 조금 더 닮은 데가 없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누구 하나 길들이지 않았어. 내 여우가 꼭 너희들 같았지. 내 여우는 수많은 여우들과 같은 여우의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었지. 하지만 난 여우를 친구로 삼았고 그 여우는 이젠 이 세상에서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친구가 됐어. 그리고 내 여우가 됐지. 그러자 장미꽃들은 몹시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린 왕자는 말을 계속했어요. 너희들은 아름다워. 하지만 너희들은 비어 있어.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없을 테니까. 물론 나의 꽃인 내 장미도 멋모르는 행위는 너희들과 비슷하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내겐 그 꽃 하나만으로 너희들 전부 다보다 소중해. 내가 물을 준 것은 그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유리덮개를 씌워준 건 그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건 그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준 건 그 꽃이 그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불평을 들어주고 허풍을 들어주고 때로는 침까지 들어준 건 내 꽃이기 때문이야. 나의 장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다시 갔어요. 잘 있어. 그가 말했어요. 잘 가.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그 말을 기억해 두려고 따라 말했어요.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그 장미를 위해 소비한 시간이야. 내 장미를 위해 소비한 시간이야. 어린 왕자는 따라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그걸 잊으면 안 돼. 내가 길들인 건 넌 언제나 책임이 있어. 넌 내 장미에게 책임이 있어. 여우가 말했어요. 나는 내 장미에게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려고 따라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2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책 읽어드리는 거는 괜찮나요? 오늘 마이크 세팅을 바꿨어가지고 책 읽는데 약간 목소리가 톤이나 뭐 어느 정도 달라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만약에 조금 이상하거나 마이크 소리가 조금 특이하다, 다른 것 같다 하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장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경음이 많이 작아요? 알았어요. 배경음 키워드릴게요. 이 정도면은 배경음이 괜찮나요? 좋아요? 괜찮아요? 타닥타닥. 네. 제가 이제 난로 옆에 앉아서 책 읽어주는 기분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골랐답니다. 잘 들리나 보네요. 다행이에요. 그럼 22장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안녕. 철도 전철수가 말했어요. 아저씨는 여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나는 손님들을 1000명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그들을 싣고 가는 기차를 때로는 오른쪽으로 보내고 때로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야. 철도 전철수가 말했어요. 그때 불을 환하게 켠 급행열차가 천둥치듯 우르릉거리며 철도 전철수의 경비실을 뒤흔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무척 바쁘네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건 기관사도 모른단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불을 환하게 켠 두 번째 급행열차가 우르릉거렸어요. 그들이 벌써 되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아니, 같은 사람들이 아니란다.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야. 철도 전철수가 대답했어요. 살던 곳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자기들 사는 곳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그러자 세 번째 급행열차가 불을 환하게 켜고 천둥치는 소리를 냈어요. 저건 먼저 번 손님들을 쫓아가는 걸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쫓지 않는단다. 그 안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하품을 하고 있지. 어린애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박고 있을 뿐이야.
철도 전철수가 말했어요. 어린애들만이 자기들이 뭘 찾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들은 헝겊 인형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인형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걸 빼앗기면 그들은 소리내어 울고 말 거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어린애들은 운이 좋구나. 철도 전철수가 말했어요.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나누었어요. 안녕. 장사꾼이 말했어요. 그는 목마름을 가라앉혀주는 알약을 파는 장소였어요. 일주일에 한 알씩만 먹으면 마실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저씨는 왜 이런 거를 팔아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가 계산을 했어. 매주 53분이나 절약된대. 장사꾼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53분으로 뭘 하는데요? 그 시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내게 53분이 있다면 천천히 세모로 걸어갈 텐데. 하고 어린 왕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여드레가 되는 날이었어요. 나는 저장해놓은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면서 장사꾼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아, 너의 추억들은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비행기를 아직도 고치지 못했어. 이제 마실 물도 없고 나도 천천히 생들어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 친구 영우는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정다운 꼬마 신사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요? 우리는 목말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설령 죽는다 해도 친구를 갖게 된다면 좋은 일이에요. 난 말이에요. 내 친구 여우를 가진 게 정말 참 기뻐요. 이 꼬마는 위협이 어떤 건지도 몰라. 배고픔도 목마름도 알 리가 없어. 그에겐 햇볕만 조금 있으면 충분할 테니까 하고 나는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대답하듯 말했어요. 나도 목이 말라요.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피곤하다는 몸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사막에서 물을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없이 몇 시간 동안 걸었을 때 어둠이 깔리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목이 말라서 좀 열에 들떠 꿈꾸는 듯 그 별들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그럼 너도 목이 마르단 말이니? 나는 그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 물은 마음에도 좋을 거예요. 그의 대답을 알아들을 순 없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에게 그걸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피곤해했어요. 그는 주저앉았어요. 나도 그의 곁에 앉았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별들은 아름다워요. 누군가 보지 못한 꽃 한 송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달빛 아래 주름진 모래사장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사막이 아름다워요. 그가 덧붙여 말했어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나도 늘 사막을 사랑했어요.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그렇지만 무언가 조용히 가운데 빛나는 것이 있었어요. 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건 사막이 어디엔가 우물을 감추고 있어서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나는 문득 모래밭의 신비로움을 이해하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는 고가에서 살았어요.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어떤 보물이 그 집에 묻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없었고 어쩌면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 집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집은 그 깊숙한 곳에 비밀을 감추고 있던 거예요. 맞아. 집은 별이나 사막이 아름다운 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내 여우와 의견이 같아서 기뻐요. 그가 말했어요. 음, 음, 음. 어린 왕자가 잠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감싸안고 다시 길을 걸었어요. 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난 부셔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았어요. 이 지구 위에 이보다 더 부셔지기 쉬운 존재는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달빛 아래 그의 창백한 이마, 그의 감긴 눈, 바람에 흩날리는 그의 머리카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여기 보고 있는 존재는 조개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린 왕자가 반쯤 벌린 입술에 어렴풋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렇게 감동하는 만드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바치는 그의 성실한 마음 때문이야. 비록 잠이 들었다 해도 등불처럼 그의 가슴속에 밝게 빛나는 한 송이 장미꽃이 명상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자 나는 그가 더욱 부셔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 수 있었어요. 불을 잘 지켜야만 해.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꺼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걸어가다가 동이 들 무렵 나는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어요. 아이고야. 페이지가 됐구나.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숨어들지만 자신들이 뭘 찾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며 맴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 왕자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도착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다른 우물과는 달랐어요. 사하라 사막의 우물들은 단순한 모래 속에 뚫린 구덩이일 뿐이에요. 그 우물은 마을의 우물과 같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을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상한 일이야. 다 준비되어 있잖아. 도르르랑 두레박이랑 밧줄이랑.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밧줄을 잡아 도르래를 당겼어요. 그러자 바람이 오랫동안 자고 났을 때 낡은 바람개비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렸어요. 아저씨, 들리지요? 우리가 우물을 깨웠더니 우물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요. 나는 그를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할게. 너에게는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우물가 돌까지 당겨서 넘어지지 않게 올려놓았어요. 나의 귓전에는 보르레의 노래가 계속되었고 나는 출렁거리는 물속에 해가 일렁이는 걸 보았어요. 이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 좀 줘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그가 무엇을 찾는지 알았어요. 나는 두레박을 그 입술까지 들어올려 주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마셨어요. 어떤 특별한 축제에서나 맛볼 수 있는 달콤한 기쁨이었어요. 그 물은 보통 물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 물은 별빛을 받으며 걸어와 도르의 노래를 부르며 내 팔에 힘에 들어든 어느적인 것이었으니까. 그 물은 선물처럼 마음에 좋은 것이었어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환하게 빛났던 것도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미사의 음악, 다정한 미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저씨네 벌 사람들은 정원 하나에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죠. 그러고도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찾지 못해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래, 찾지 못하고 있지. 하지만 그들이 찾는 장미꽃 한 송이 또는 물 한 모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정말 바보 같아요. 물론이야. 그러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해요. 마음으로 봐야 돼요. 나는 물을 마셨어요. 숨이 한결 가뿐해졌어요. 동틀 무렵이면 사막은 꿀과 같은 색이에요. 이 꿀색이 나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금심할 까닭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저씨, 약속을 지켜줘요. 어린 왕자가 내 옆에 다시 앉으면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슨 약속이요? 이제 올라가지가. 음, 음, 음. 아, 아, 아. 무슨 약속? 알잖아요. 내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준다고. 난 그 꽃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주머니에서 대충 그려둔 그림을 꺼냈어요. 어린 왕자는 그 그림들을 보더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어쩐지 배추랑 비슷해요. 어? 난 내가 그린 바오밥 나무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그린 여우는 이 길을 봐요. 약간 뿔 같기도 하고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그는 또 웃었어요. 꼬마 신사야, 너무하구나. 난 속이 보이는 보아뱀하고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는 그릴 줄 모른단 말이야. 아, 괜찮을 거예요. 어린애들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입마개 하나를 연필로 그려 어린 왕자에게 주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꽉 메었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계획이 있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있잖아요. 내가 지구에 떨어진 게 내일이면 1년이에요. 그러고는 잠시 동안 말이 없더니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요.
그는 얼굴을 붉혔어요. 나는 또다시 까닭을 모를 묘한 슬픔을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닥 의문이 떠올렸어요. 그럼 여드레 전 너는 우연히 만나게 된 그날 아침에 사람들이 사는 땅에 수천 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내가 혼자서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너는 너가 떨어졌던 지점으로 돌아갈 생각이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어요. 그래서 나는 주저하면서 덧붙였어요. 어쩌면 1년이 되어서 그런 거겠지? 어린 왕자는 또다시 얼굴을 붉혔어요. 그는 묻는 말에 절대로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얼굴을 붉히면 그렇다는 뜻이 아닐까요? 아, 나는 두려워.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말을 끊고서 말했어요.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하니까 기계 있는 대로 돌아가세요.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릴게요. 내일 저녁에 오세요. 그러나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여우가 떠올랐어요. 길들에 넣으면 조금은 걱정되기 마련이거든요. 우물 옆에는 오래된 낡은 돌담이 있었어요. 그 다음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나는 그 위에 어린 왕자가 다리를 늘어뜨려 놓은 채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너는 생각이 안 나니? 바로 이 자리 아니야. 틀림없이 그 말에 대답하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어요. 어린 왕자가 이렇게 다시 대꾸했으니까요. 아니야, 날짜는 맞아. 하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다름 향해 곧장 걸어갔어요. 분명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린 왕자는 뭐라고 다시 대꾸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내 발자국이 사막 어디서 시작되는지 넌 알 거야. 거기서 나를 기다리면 돼. 난 오늘 밤 거기로 갈 거야. 나는 밤에서 20m쯤 떨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가진 독은 좋은 거니? 나를 오래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니? 나는 찢긴 듯하여 걸음을 멈추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영문인지는 몰랐어요. 너는 이제 가봐. 내려가야겠어.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제서야 나는 단밑을 내려다보았어요. 거기에는 순식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쳐들고 있지 않겠어요? 나는 권총을 꺼내고 주머니를 더듬으면서 그리로 뛰어갔어요. 그러나 내 발소리를 듣고 물줄기가 잦아들듯이 노란 뱀은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가벼운 쇳 소리를 내며 천천히 기어 돌 틈으로 교묘히 사라졌어요. 나는 담 밑에 바로 이르는 순간 그 눈처럼 창백한 나의 꼬마 왕자를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니? 이제는 뱀하고 이야기를 하다니. 그가 항상 들고 있는 금빛 목도리를 풀어줬어요. 나는 그의 관자놀이에 물기를 적셔주고 물을 먹였어요. 이젠 그에게 감히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어요.
어린 왕자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았어요. 나는 그의 가슴이 초행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뛰는 걸 느꼈어요. 어린 왕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기뻐요. 이제 아저씨가 비행기를 수리했으니 말이에요. 아저씨는 이제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나는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뜻밖에도 비행기 수리에 성공했다고 말이에요. 그는 내 물음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훨씬 슬픈 목소리로 훨씬 멀고 훨씬 어려워. 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그를 어린애처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린 왕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먼 데를 바라보았어요. 내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을 넣어둘 상자도 있고요. 또 입마개도 있고요. 그러고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나는 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꼬마야, 무서웠지? 물론 그는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난 오늘 저녁이 훨씬 무서울 거예요. 난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그 웃음소리를 다시 듣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웃음은 나에게 사막의 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꼬마야,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자 어린 왕자는 내게 말했어요. 오늘 밤이면 1년이에요. 지난해 내가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내 별이 나타날 거예요. 꼬마야, 넌 나쁜 꿈을 꾼 거야. 뱀하고 있었던 일, 만날 장소, 그리고 별 같은 건...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알아. 꽃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어떤 별에 있는 꽃 하나를 사랑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밤하늘날 보아도 포근해지죠. 어느 별에나 다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 알아. 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마시라고 준 물은 어떤 음악과 같았어요. 도르래와 밧줄이랑 그것들 때문이에요. 아저씨도 생각날 거예요. 그 물은 좋았어요. 그래, 알아. 아저씨도 밤에 별을 쳐다보겠지요.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아저씨한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어쩌면 더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내 별은 아저씨에겐 여러 별 중 어느 한 별일 거예요. 그러면 어느 별을 바라봐도 다 좋을 거고요. 어느 별이나 다 아저씨 친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줄게요. 그는 다시 웃었어요. 아, 꼬마, 꼬마야. 난 그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 바로 그게 내 선물이에요. 물도 마찬가지고. 아, 잠시만. 제가 물을 다 마셔버려가지고 물만 빠르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누구에게나 별은 있지요. 하지만 다 똑같은 별이 아니에요.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겐 별은 길잡이예요. 어떤 사람들에겐 작은 빛에 지나지 않고요. 학자에게 별은 문제거리겠지요. 내가 맞는 상인한텐 별은 돈일 거고요. 그러나 별은 말이 없어요. 아저씨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별을 갖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별들 중 한 별에서 살고 있고 그 별들 중에서 한 별에서 내가 웃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에게는 마치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어요. 그리고 아저씨의 슬픈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나를 알았다는 게 기쁠 거예요. 아저씨는 언제나 내 친구일 거고요. 아저씨는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창문을 열 거예요.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테고요. 그럼 아저씨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별들이 항상 나를 웃게 해주는군.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아저씨에게 너무 심한 장난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어요. 별들 대신에 웃을 줄 아려는 작은 방울을 하나를 아저씨에게 주고 싶은데.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 진지해졌어요. 오늘 밤은 알죠? 아저씨, 오지 말아요.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아픈 것처럼 보일 텐데요. 어쩌면 죽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 보러 오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는 걱정스러운 눈치였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뱀 때문이기도 해요.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뱀은 심술쟁이란 말이에요. 장난삼아 물지도 몰라요.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는 무언가 안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뱀이 두 번째 물 땐 독이 없다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소리 없이 빠져나갔어요. 내가 그를 다시 보았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빠른 걸음을 걷고 있었어요. 그는 다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아저씨,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아저씨가 잘못한 거예요? 무척 괴로울 거예요. 나는 죽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도 알죠? 거긴 너무 멀어요. 이 몸을 가지고 갈 순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요. 아, 현이 스토리님, 어서 오세요. 좋은 밤이에요. 음, 이제 제 곁에 누워가지고 이부자리 편 다음에 누워서 제가 읽어주는 책 들으면서 조용히 잠을 청하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몸은 낡은 껍데기와 같아요. 낡은 껍데기 때문에 슬플 건 없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는 약간 기운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힘을 모았어요. 자, 아주 좋을 거예요.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니까요. 그러면 모든 별들이 녹슨 도래를 달고 있는 루물이 될 거예요. 모든 별들이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재밌을 거야. 아저씨는 방울을 5억 개나 갖게 되고 난 샘을 5억 개나 갖게 되고 그리고 어린 왕자도 말이 없었어요. 어린 왕자는 울고 있던 거예요. 여기에요. 혼자 한 걸음만 내딛게 내버려 둬줘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무서웠는지 주저앉았어요.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어요. 알죠? 네, 꽃은 말이에요. 난 그 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게다가 그 꽃은 너무 약해요. 너무나도 순진하고 세상과 맞서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고작 4개의 가시가 전부니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서 주저앉았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지금이야. 이게 전부예요. 그는 좀 망설이더니 몸을 일으켰어요.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의 발목 부근에서 노란 빛이 반짝일 뿐이었어요. 그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나무가 쓰러지듯 천천히 쓰러졌어요. 모래밭이었기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이제 슬슬 어린 왕자 이야기도 마무리가 보이고 있네요. 음, 그리고 지금은 벌써 6년이나 흘렀네요. 나는 이 이야기를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어요. 나는 슬펐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이렇게만 말했어요. 피곤해. 지금은 슬픔이 다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에요.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간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햇빛 무렵에 그의 몸은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무거운 몸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난 밤마다 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별들은 5억 개의 작은 방울과도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린 왕자에게 그려진 입마개에다가 그만 깜빡하고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어린 왕자는 그걸 어린 양에게 씌워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답니다. 그의 별이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버렸는지 않았는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을 유리덮개에 잘 넣어두고 양을 잘 보살필 거야. 그러면서 나는 행복해져요. 모든 별들은 조용히 웃어주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본답니다. 어쩌다 방심을 할지 몰라. 그럼 끝장이야. 하루 저녁 유리덮개를 덮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밤에 양의 소리 없이 나가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작은 물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하겠지요.
음. 아, 그러니 이 점이 가장 커다란 수수께끼예요. 나와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가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선가 우리가 보지 못한 양이 양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 천지가 온통 달라지니만이.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물어보세요.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가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약간 조금 어린 왕들을 다 읽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음, 다행히도 오늘 어린 왕자를 다 읽을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아, 고마워요. 사실 이 어린 왕자에 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보자면은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시는 이모지만 엄청 친절한 이모 한 분이 저한테 있어요. 그 이모가 제가 저한테 처음으로 주신 선물이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가끔씩 그 이모가 생각이 나가지고 많이 보고 싶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이제 슬슬 잘 시간이죠? 제가 읽어드렸던 어린 왕자 꿈을 오늘 꾸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책 읽어드리는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두 잘 자요. 좋은 저녁 보내고 행복한 꿈 꾸세요.